암 환자의 두피 및 모발 관리 안내. 탈모는 암 치료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암 환자의 탈모 증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탈모의 원인. 항암제는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정상세포의 경우 항암제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머리와 몸의 모낭세포는 빠르게 자라고 분열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로부터 영향을 받아 탈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신체 다른 부위의 털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항암제가 탈모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항암제의 종류나 투여 횟수 등에 따라 탈모의 정도나 부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폐암, 위암 등의 치료에 흔히 쓰이는 탁센 계열의 항암제는 탈모 증상이 흔히 동반되지만, 일부 위암이나 소화기계암 등에 사용되는 약제 중에는 탈모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종류도 있습니다. 탈모의 진행과 회복 과정. 일반적으로 탈모는 항암제 치료가 시작되고 2-3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개월 정도에 가장 심해집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머리를 빗거나 감을 때 탈모가 시작되었음을 처음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 베개 위에 빠져있는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탈모가 시작되기 전에는 두피가 간지럽거나 욱신거리는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완전 탈모가 되기 전에 미리 삭발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암제 치료 기간 중 발생한 탈모는 대부분 일시적인 것이며 치료가 종료된 후에는 회복되는데, 항암제 투여를 중단하고 4주에서 6주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늦어도 1년 이내에는 회복이 됩니다. 참고로 환자에 따라서는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의 색깔이나 형태가 기존의 것과 다를 수 있는데, 특히 탈모 후 초기에 다시 자라는 머리카락은 굵기도 가늘고 머릿결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극히 드물지만 항암 치료 과정에서 모낭세포가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 방법. 탈모가 예상되는 항암제를 투여받는 분들은 다음의 대처 방법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탈모 초기에는 두피가 간지럽거나 욱신거리는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머리를 깎으면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탈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중간에 가발을 구입하러 가는 것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항암 화학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머리를 깎고 본인에게 맞는 가발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샴푸나 린스는 나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극이 적고 알코올 성분이 없는 중성 또는 약산성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 가발이나 모자, 두건을 쓰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십시오. 참고로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차단 지수 15에서 30 정도의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평소에 충분한 물을 드십시오.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에는 뜨거운 바람을 피하고 찬바람을 사용하십시오. 탈모로 인한 불안감을 의료진과 가족들에게 표현하시고, 탈모를 경험하는 다른 환자분들과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탈모 부위별 대처 방법. 눈썹은 머리카락보다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게 탈모가 일어납니다. 눈썹이 빠진 상태에서는 눈썹을 그리기가 어려워지므로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리는 방법을 미리 연습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탈모가 진행하여 속눈썹 숱이 적어지면 눈이 부실 수 있으므로 외출 시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짜 속눈썹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속눈썹이 풍성하게 보이도록 마스카라를 사용할 수 있는데 화장에 앞서 마스카라 브러쉬를 잠깐 말린 다음에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코털이 빠지면 감기에 잘 걸리거나 운동 중에 코를 더 심하게 훌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 속에 염증도 잘 생기는데 이럴 때에는 상처 치유 연고를 바르면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코 속이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습기를 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 마사지 방법. 평소에 두피를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을 자극하여 치료 후 머리카락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데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손가락의 지문 부분을 이용하여 머리 앞쪽에서 옆쪽으로 이동하면서 순차적으로 눌러줍니다. 정수리 부분을 꾹꾹 눌러줍니다. 머리 뒤쪽에서 옆쪽으로 이동하면서 순차적으로 눌러줍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머리 뒷부분을 꾹꾹 눌러줍니다. 주먹을 살짝 쥐고 머리 전체를 살살 두드리며 마사지합니다. 가발의 선택과 관리 방법. 항암 치료를 마치고 4주에서 6주 정도가 지나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정도는 가발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발은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미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과 추후 AS까지 꼼꼼히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발 선택 방법. 가발은 본인의 두상에 맞는 스타일과 사이즈로 고르십시오. 두피가 눌리게 되면 두통이 생기고 예민해져서 장시간 착용했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발을 써보았을 때 무겁거나 따가운 느낌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냄새를 최소화하고 세균 번식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통풍성이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발 세척 방법. 세척에 앞서 빗질을 해야 하는데 가발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가발 전용 빗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부터 한 번에 빗질을 하면 가발이 엉길 수 있으므로 아랫부분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윗부분으로 올라가면서 빗질을 합니다. 가발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발을 뒤집습니다. 참고로 클립이 있는 제품은 머리카락이 끼지 않도록 클립을 닫아줍니다.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소량의 샴푸를 넣어 거품이 나게 한 다음 가발을 넣고 가볍게 살살 눌러서 때를 뺍니다. 참고로 가발을 세척할 때에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거나 가발을 비비거나 쥐어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미지근한 물에 린스를 넣고 5분 정도 담가둡니다. 깨끗한 물로 세척한 다음 마른 수건으로 두드리듯 가볍게 눌러서 말립니다. 가발을 거치대에 올려놓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자연 그늘에서 건조시킵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답. 드라이나 파마, 염색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치료 후 6개월까지는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뜨거운 바람으로 드라이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고 시원한 바람을 이용하거나 수건으로 살살 두드려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마나 염색은 치료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탈모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입증된 탈모 예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모발을 위해 식사를 골고루 하시고 하루 2, 3리터의 수분을 섭취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머리는 언제 감는 것이 좋은가요? 머리는 아침보다 저녁에 감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머리를 감은 후에 머리카락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피 속까지 깨끗하게 말리십시오. 지금까지 암 환자를 위한 두피 및 모발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